하나TV 하나입니다.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거성문화 시리즈 3라고 하긴 좀 그렇고, 거성문화 시리즈를 쭉 했는데 사실 돌로 만든 것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또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피라미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모아이 적상, 스톤헨지, 고인돌까지 얘기를 했죠. 근데 그 거성문화는 고대의 거석, 돌을 그냥 세운 문화고요. 피라미드는 그냥 세웠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많이 쌓았죠. 거대한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피라미드. 저는 사실 세계의 7대 불가사의, 버뮤다 삼각지대, 만리장성을 어떻게 쌓았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피라미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궁금한 게. 왜냐면 피라미드는 너무 그 신비로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됐죠. 와, 미이라, 아낙수나문, 이모텝. 이 미이라 영화 중에서 피라미드 관련된 영화 중에 아마 제일 성공했고 제일 재밌지 않았나. 평점도 제일 높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고 또 보고 싶을 정도로 거의 레전드급 아닌가. 아낙수나문 진짜 재밌었는데 그 모래바람 쫙 자 어쨌든 그 뒤로 만든 거는 탐크루즈 나온 것도 그렇게 좀 감동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러한 영화도 있는데요. 이거는 되게 욕을 먹더라고요. 포스터만 이렇게 멋있고 실제로는 그렇게 재미가 없다고. 어쨌든 피라미드는 우리에게 주는 그 이미지 자체가 신비롭고 막 이 피라미드를 건드렸다가 저주를 받는다. 피라미드의 저주. 이것을 피라미드를 연구하다 고고학자가 죽었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피라미드에 대한 내용이 워낙 준비하면 워낙 많은 방대한데 저는 좀 건축적인 이야기라던가 특히 쿠프왕, 가장 큰 대피라미드로 유명한 쿠프왕의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노스트라다무스 대예언이 되게 유행이었는데 이 노스트라다무스 대예언과 또 피라미드랑 연결해서 피라미드 입구부터 관까지 그 길이가 노스트라다무스 대예언 멸망하는 연도랑 똑같다 이렇게 또 연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건 사실 이미지 그냥 부여하기 나름이고 건축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라미드는 일단은 크기가 진짜 큽니다. 정말 저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컸다니. 저도 제 꿈이 피라미드 보러 가는 건데 이집트 지역 자체가 워낙 멀기도 멀고 종교가 이슬람교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기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기회가 안 됐는데 언젠간 그래도 꼭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선배가 이 피라미드에 가본 선배가 있었어요. 이집트 근처에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갈 거면은 모나미 볼펜을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 일하는 분들이 모나미 볼펜을 되게 좋아한대요. 지금은 아닐 것 같은데 옛날엔 그랬대요. 모나미 볼펜, 우리나라 모나미 볼펜을 좋아해서 펜 달라고 한대요. 근데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에 사람이 한 3, 4명 서 있거든요. 그 뒤에가 쿠프왕의 피라미드예요. 와, 그냥 직접 가서 보면 입이 쫙 벌어질 것 같아요. 내가 피라미드를 직접 보다니. 와, 이 맨날 그 사진으로만 봤던 아이들한테 4대 문명 알려줄 때, 이집트 문명 알려줄 때 봤던 그 피라미드를 직접 가서 보면 어떨지. 그리고 또 이제 피라미드 하면 스핑크스란 게 같이 봐야겠죠? 와, 이런 거대한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럼 이집트 거의 사막 같은 그 한복판에 이걸 어떻게 쌓았을까? 이 피라미드 자체가요, 그냥 둥그런 무덤도 아니고 미학적으로도 정사면체잖아요. 정사면체가 참 되게 매력적인 이 비밀이 있는 게, 여러분 혹시 개미라는 옛날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보셨나요? 거기서 보면은 뭔가 수수께끼를 자꾸 주는데 성냥개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성냥개비 8개로 뭐를 만들려고 그랬지? 세모를 몇 개 만드는? 아무튼 그런 거 했었는데 그거는 피라미드는 아니구나. 이거는 3개였다. 하나 둘 셋 넷 4개. 성냥개비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을 4개를 만드는 법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라미드는 그건 아니고 정사면체죠. 예,
헛소리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피라미드는 딱 봐도 수학적인 건물 같다는 느낌이 들고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쌓았을까? 피라미드는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을까요? 친구들. 철기일까요? 신석기? 청동기? 청동기입니다. 바로 청동기 이집트 4대 문명 그때부터 만들어졌고 물론 철기로도 이어졌지만 피라미드를 처음 만들었던 연도는 이 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청동기로 밝혀졌습니다. 정확히 기원전 2560년경. 와, 그러면은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계도 없었고 뭐 거중기 이딴 것도 없었고 그냥 사람들이 청동기였어.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 자로 재는 작업도 있어야 될 것이고 컴퍼스 이런 것도 없었을 거고 수학적으로 딱딱 재단할 수 있는 기계가 없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 돌들을 규격화해가지고 쌓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냥 네모나게 깍두기처럼 쌓은 게 아니라 갈수록 쫙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피라미드 얘기를 좀 더 해본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피라미드라 부르는 이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쿠프왕의 지시로 만들어졌다라고는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검색해보고 알아보니까요. 그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피라미드 근처에 인부들이 거주했을 것이라고 보는 그런 건축물이 남아있는데 그 건축물에 파라오 쿠푸라는 낙서가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쿠프왕이 이걸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인부들이 짜증나니까 낙서한 거야.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유치화해서 이름을 쿠프왕의 피라미드로 지어놓은 거지 이것은 쿠프가 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이론 하나하나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이 피라미드를 보면은요. 높이가 아래 보면 아래 밑변이 230m입니다. 230m. 200m가 넘고요. 그리고 세로로는 146m라고 해요. 그리고 높이는 147m. 100m가 일단 넘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이제 빌딩 정도, 좀 높은 빌딩 정도 높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그 돌이요. 하나의 돌이 2.5톤 정도. 자, 네이버에서 사실 짜왔습니다. 2.5톤을 230만 개나 쌓아 올렸다니 230만 개가 이 안에 들어갔대요. 와, 말 그대로 정말 막노동. 요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피라미드를 쌓았을지 피와 땀이 막 느껴지는데요. 이게 2.5톤이 말이 2.5톤이지 이거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 뭐 아래까지는 어떻게 쌓았겠지? 밑에부터는 이제 쌓을 수 있어. 근데 이 높이까지는 어떻게 쌓은 거야? 저기 꼭대기에 원래는 피라미드의 저 꼭대기에는요 쿠프왕 피라미드에는 없지만 또 이렇게 정사면체에 딱 삼각형만 딱 올려놓은 피라미드도 있대요. 그거 어떻게 올려놨을까? 기어 올라갔을까? 그걸 들고? 아니면은 거중기 같은 것도 없는데 누가 똑 놔줬을까? 그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기자의 피라미드 사진을 보면은요 맨 끝에 뾰족한 걸 딱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 얘기를 하죠. 외계인이 아니면은 이걸 만들 수가 없다. 외계인이 만든 건축물이다. 근데 이 피라미드들이 쫙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보면은요. 진짜 뭔가 미래지향적인 건물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개가 쫙쫙쫙 있는 게 딱딱딱 각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피라미드를 어떻게 건축했을까라는 부분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줄로 끌고 그 밑에다가 나무들, 통나무들을 놔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굴렸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근처에 나무가 없어. 통나무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굴리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가장 많이 보는 가설이요. 주변이 그냥 말 그대로 사막 같은 모래예요. 모래에다가 물을 칙칙칙칙 분무기식으로 이렇게 축축축 뿌려가지고 그럼 모래가 이제 물을 먹으면은 좀 단단해진대요. 그 단단해진 그 모래를 썰매 타듯이 해가지고 미끄러지게 그렇게 밀어가지고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흙으로 모래 흙으로 덮어가지고 쌓고 흙으로 덮고 쌓고 흙으로 덮고 해서 흙을 싹 파가지고 만들었을 거다. 뭐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유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피라미드의 이제 비밀 중에 신기한 건 이렇게 딱딱딱 쌓는데 중요한 거는 이 2.5톤의 이 하나하나의 돌들이요. 재단한 것이
허용 오차가 그 딱딱딱 똑같이 자른 게 허용 오차가 진짜 요즘 현대 건축에서 나올 뻔한 4.4cm 정도의 오차밖에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벽돌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자른 게 재단한 게 너무나 정교하다라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허투루 그냥 쌓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듯반듯하게 그렇게 지금은 마모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 처음에 쌓았을 때는 정말 반듯반듯하게 허용 오차가 거의 4.4cm로 조금 차이 나게 그 네모나게 2.5톤을 만들어서 그거를 쌓은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피라미드는요. 피라미드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 끝에를 보면은 피라미드의 끝자락에는 또 네모나게 주출토처럼 정사각형의 네모난 돌을 딱딱딱 양 귀퉁이 모서리에다가 딱 박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정사각을 딱 맞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피라미드에는 제가 수포자라서 참 설명이 좀 많이 모자랄 텐데 머리 아파. 이런 거 진짜 싫어. 각도기 나왔어. 어쨌든 이 피라미드 보시면 수학적인 원리가 막 느껴집니다. 네. 내가 이거를 수학을 잘해서 막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봤을 때 이 피라미드 두 개의 거리상에 이렇게 막 그 원주율 막 파이 막 아시죠? 막 그런 거 부채꼴 모양으로 막 요런 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피라미드에서 가장 사람들이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배율이요. 밑면 둘레와 높이의 배율이 원주율 파이의 2를 곱한 값이 엄마 너무 머리 아파. 3.14 나왔어. 어쨌든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원주율 파이 3.14의 2를 곱한 값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렇게 그림만 봐도 엄청난 공대생 막 되게 수준급의 공대생들이 만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죠? 대단합니다. 이거 이렇게 수학적인 원리가 막 들어가 있는데 A 플러스 B는 3X 플러스 5 막 대단한데 이걸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각도기도 없었고 컴퍼스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 중요한 게요. 각 면이 완벽한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다고 한대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런 원의 둘레와 반지름의 비율이 일치하고 이렇게 하려면요. 로그 값이라는 게 있는데 수학 시간에 배웠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로그 값을 로그표를 참고해야지만 그 계산법이 나온대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지. 머리 아파. 이 사진은 이제 치우자. 어쨌든 수학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제가 수학을 잘해서 막 따다다다다 설명하고 싶은데 제가 되게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러고요. 이렇게 수학적인 지식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건축 지식 아까 돌을 이동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돌을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무로 이렇게 끌었던가 근데 나무로 했을 때 나무를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밀었을 경우에 나무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게 주변에 나무가 없고 나무로 썰매는 만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칙칙 뿌려서 썰매로 운반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결국 줄로 막 우리 예전에 레미제라블 에서 제설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톤의 돌이 지금 약간 비슷하게 그린 건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끌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2.5톤으로 무겁고 큰 트럭 같은 그런 돌을 이렇게 하나하나 쌓았다라는 거죠. 근데 쌓을 때 이 오차범위 넘어가지 않게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쌓는 것이 진짜 아까 그런 수학적인 원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 자, 그리고 또 피라미드는요. 이 피라미드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을까? 우리가 무덤이라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그냥 추측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피라미드 자체가 좀 하나의 물을 이렇게 땡겼던 거대한 펌프가 아니었느냐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무동력 펌프랑 좀 흡사한 형태라고 해요. 펌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이 피라미드의 역사를 제가 만화 같은 거에서 찾아왔는데요. 남쪽에 있는 기자의 피라미드가 되게 유명한데요. 멘카우라 왕의 피라미드, 그리고 카프라 왕의 피라미드, 쿠프 왕의 피라미드 막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가 촤라라라 여러 개가 막 쌓여져 있다라는 거죠. 조그만 피라미드, 왕비 피라미드는 일단 작어. 그런데 이것도 진짜 그 왕의 피라미드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렇게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피라미드의 스핑크스도 스핑크스의 위치도 딱 피라미드 정가운데 딱 위치하게. 와, 이 뒤에 있는 배경하고 같이 보니까 또 다르게 느낌이 다르죠.
아, 정말 가서 보고 싶다. 자, 어쨌든 피라미드 이러한 복잡한 구조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가 이제 또 되게 신비한데요. 내부를 들어가면 되게 미로 같은 방이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혼자 가가지고 고고학자가 길을 잃어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미로 방탈출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구잡이로 만들 수 없는 게 이게 복잡한 구조에 방이 되게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도 있고 그 안에 통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건축을 했다라는 건 현대 건축 기술로도 피라미드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복잡한 구조의 미로의 길을 만들고 방을 만들었는데도 이게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그 부분도 정말 엄청난 측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정말 어떻게 이거를 계산했을까? 그래서 피라미드에 대한 비밀이 이 피라미드에 가면 그 상형 문자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쓰여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이 이제 해석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고 이게 어떠한 의미고 이 방은 누구누구의 주인인 것인지 아직도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건축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피라미드에 이제 그려져 있는 이런 그림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보면은 이거는 근데 상상도예요. 이렇게 보면 실제 그려져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금 건축 그림을 그리고 있고 누군가는 옮기고 있고 서로 막 의논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예로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일단 전체적인 설계자가 필요합니다. 디자이너, 건축 디자이너 필요하고요. 그리고 채석자, 이렇게 돌을 깎는 사람, 석공, 돌을 캐는 사람, 돌을 깎는 사람, 석공, 그리고 이제 옮기는 사람, 뭐 이렇게 기술자, 이렇게 측량하는 사람, 기술자, 노예, 수많은 인력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근데 만리장성에도 인력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피라미드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피라미드 같습니다. 왜냐면 만리장성은 산성을 똑같은 작업을 쭉 길을 닦듯이 이렇게 만들었을 것인데 일단 길긴 오지게 길죠. 하지만 피라미드는 높게 쌓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라미드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력을 떼봤을 때 하루에 10만 명이, 최소 10만 명이 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1년에 2억에서 3억 명 정도의 인부가 동원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피라미드 근처에 이렇게 인부들이 10억 명 정도 인부가 살만한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런 집터 같은 게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인부는 다 어디서 온 것인가? UFO를 타고 온 것인가? 또 여기서 이제 외계인설이 나오는 거죠.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해서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인데 피라미드는 사람이 쌓은 게 아니라 거대한 거인이 레고 쌓듯이 그냥 톡톡톡톡 쌓은 거 아니야? 젠가 하듯이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조그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쌓았을까? 이러한 수많은 노동력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부분이 진짜 대단하죠. 이 공사를 진행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일꾼들이 여기 주변에 거주했던 집터가 확실하게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조차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신기했어요. 이제 쿠프왕의 피라미드를 보고서 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 만약에 캐면 이 안에 진짜 엄청난 보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고대 이슬람의 술탄들이 그렇게 피라미드를 꿰부수고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꿰부수고 들어갔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피라미드의 저주다. 저것을 깨부수면 저주가 걸릴 거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욕심이 세가지고 이 쿠프왕의 피라미드를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쿠프왕이 대피라미드를 들어갔는데요. 이슬람의 9세기 칼리프 알마문이라는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진짜 부시고 들어갔대요. 부시고 들어갔는데 황당, 엄청난 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응? 근데 텅 비어 있었을 때 그러면 이게 이미 도굴이 한번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그냥 완전체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 멀리 사막에서 흙을 파가지고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도굴했나?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안에서 부서진 그런 흔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은 피라미드인데 왜 빈관이 있었을까? 밀실에서 이렇게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쿠프왕의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석도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쿠프왕의 무덤이 아닐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덤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덤이 아니라면 그럼 이 안에 무덤은 따로 있고 그냥 하나의
궁전이었을까? 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죠. 텅 빈 방, 나 이게 제일 신기했어. 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까, 피라미드에? 자, 아무튼 피라미드 그 용도에 대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의 용도. 자, 보시면요. 이 피라미드가 쭈루룩 이렇게 있는데, 이 피라미드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 대피라미드를 봤을 때 해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림자가요. 동지쯤에 가장 긴 이제 이 그림자 80m 정도의 그림자가 나온다고 하고요. 하지에는 이제 하지에 가까운 그 봄에는 가장 짧은 0, 거의 그림자가 0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가 그림자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해시계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피라미드의 그림자를 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계절을 우리가 이제 좀 파악을 하고 하나의 고대 달력이 아닌가? 그리고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어떻게든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런 별들을 관측하는 천문대 역할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는 무덤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방들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신들이 묵는 그런 숙박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자, 아무튼 피라미드는 아무런 우리에게 정답을 지금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고학자들에게는 가장 신비로운 미스터리한 그러한 유적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피라미드는 마지막으로 또 제 피라미드 사진을 되게 많이 막 뽑아놨거든요. 자, 마지막은 이제 피라미드에 뭔가 에너지가 뿜뿜하는 그런 사진을 찾았는데요. 피라미드에는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나온다고 해요. 이 피라미드의 어원이요. 피로가 이제 실제로도 영어로 남아있고 프랑스어로는 파이로인데요. 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원래 원형은 그리스어라고 해요. 그리스어로 이 피로가 불 혹은 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에너지를 얘기할 때 불이나 열을 얘기하죠. 화력 에너지도 불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다가 뒤에 붙이는 아미드는 중심의 가운데. 제가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 봤더니 흥분되고 두려운 중심 뭐 이런 뜻이래요. 두려운 건 알겠는데 흥분되는 건 뭐지? 아무튼 흥분되고 두려운 가운데, 중심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피로아미드, 그래서 피라미드가 된 것인데요. 이 피로와 아미드를 합치면 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열의 중심, 불의 중심,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중심이다 이런 뜻이라는 건데 저는 이거는 정확히 이 근거를 찾지는 못했는데요. 피라미드의 동서남북 방향이 딱 일치해야지만 이 중간에 동서남북이 모이는 이 중심에 땅, 불, 바람, 물, 마음이 모이면 뭐 캡틴 플래닛이 나오듯이 이렇게 동서남북 이게 쭉 모여지면 가운데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에너지가 나오는 그 실험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생물의 부패를 막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충전됐다고 합니다. 휴대폰은 아니겠죠. 그렇죠. 휴대폰은 아닐 거고 건전지 같은 그런 식의 재생 배터리가 충전됐다고 하고 면도칼, 되게 날카롭지 않은 무딘 면도칼이 날카로워졌다고 해요. 근데 그건 했다는 카더라지 이제 정확한 썰을 막 사진 같은 건 못 찾았어요. 어쨌든 그랬다고 하고 이런 뭔가 알 수 없는 미스터리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딘 면도칼도 팽팽해지면 이제 주름이 많은 노인이 가면 막 젊어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자, 한번 늙어가지고 한번 피라미드에 가서 중심에 가서 알 수 없는 에너지를 한번 쬐고 와야겠어요. 자, 어쨌든 피라미드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이 대본을 제가 이미 2주 전에 한번 쫙 완독을 하고 2주 만에 컨텐츠를 한 거라 좀 많이 까먹어서 많이 눈팅을 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피라미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쨌든 여러분들은 피라미드를 무슨 용도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저는 오히려 무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쿠푸왕의 피라미드에는 미이라도 나오지 않았고요. 미이라가 나온 것도 있지만 애초에 무덤의 역할보다는 그 이집트는 내세관이 되게 뚜렷하고 죽고 나서의 세계까지 중요시했기 때문에 미이라를 만들었고 미이라를 변호하는 사자에서도 거기다 같이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죽은 이후에 생활하는 하나의 궁전으로 피라미드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 궁전을 피라미드로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죽으면 거기다 미이라를 넣기도 하지만 미이라를 채 못 넣기도 하는 뭐 그런 뭔가가 변수가 나타나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냥 하나의 사후세계 궁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피라미드 황당하게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피라미드는 이거다. 뭐 이런 거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라미드는 옛날부터 맨날 한다 해놓고서 드디어 오늘 하네요. 근데 좀 약간 준비에 아쉬움이 좀 느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피라미드 말고도 이런 뭐 다른 미스터리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땐 제가 더 알차게 준비해서 콘텐츠 올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벌써 이제 12월인데 올해도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년에 제가 더 유튜브 열심히 하기로 했으니까 댓글을 통해서 뭐 다뤘으면 하는 거 많이 올려주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좀 더 미스터리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구독자 요즘 제가 너무 신경을 못 썼더니 많이 요즘에 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